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1980년 5월 20일 전남 매일신문기자 일동, 전남 매일신문사장 귀하. 예, 이것은 1980년 5월 20날 광주 항쟁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 자괴감에 빠진 전남 매일신문 기자들이 전남 매일신문 사장에게 보낸 사표입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자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어저께 비가 왔었죠. 오늘은 날씨가 좀 맑습니다. 예. 이제는 서울 하늘 같은 경우 비가 예전에 이제에 비하면은 공기 오염이라던가 이런 게 좀 나아졌죠. 네, 그래서 특히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그 다음날 참 많이 상쾌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누셨던 곡은 5월의 노래 3이라는 노래였습니다. 80년대 후반에 나온 그런 민중가요입니다. 이 노래는 5.18 재단에서 제작한 공식 음반이죠. 5월의 노래라고 하는 음반의 첫 곡으로 실려있는 그런 곡입니다. 5월의 노래 3. 예. 오늘 오프닝 전남 매일신문 기자 일동으로 되어 있는 사직서 1980년 5월 20일에 이렇게 하는 걸 보였습니다만 그때 광주 시민들이 정말 분노했던 것은 매스컴들이었죠. 예,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곡 보도를 한다는 것이죠. 사망자가 한 명밖에 없다는 등 폭도들이 광주를 뒤덮었다는 등 이런 보도를 버젓이 하고 있는 방송국.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을 습격해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에는 SNS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왜곡 보도를 하진 못합니다만 대신 보도를 안 하는 거죠. 예, 보도를 안 합니다. 청계천에 몇몇 명이 모였던 보도를 안 하는 것이죠. 경찰들이 시민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에 가까운 아니면 정말 성추행을 하는 그런 경찰들의 얘기라던가
또는 잡혀갔을 때 속옷을 벗게 하고 취조를 했다는 이런 범죄 행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보도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KBS 기자, 앵커죠, 앵커. KBS 9시 뉴스 앵커라는 것은 MBC 뉴스 앵커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단 2명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SBS 앵커가 섭섭하지만 적어도 공영방송이라는 거잖아요. 민방 아닙니까, SBS는. 그러나 KBS, MBC, 그 중에서도 특히 KBS는 한국방송공사라는 이름으로 원래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이 정말 그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앵커하던 사람이 청와대로 간다라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그런 것이죠. 저는 제 생각에 기자가 나중에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 기자가 정치인이 되려면은 사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즉 자기가 들어갈 당 마사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로. 그만큼 공정성이 훼손되겠죠. 더군다나 청와대로 입성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권력의 주구가 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나마 KBS에 있을 때는 뭐 남이 써준 거 읽어주는 거니까 좀 나았다고 치는데, 지금 청와대 들어가니까 미천이 탈탈 털린 분이 계시죠. 민경욱 대변인. 잠수사들 하루 일당이 100만 원이니 시신 한 구 건지면 500만 원을 준다느니, 이런 시정잡배 수준의 그런 말을 버젓이 내뱉었다가 지금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없는 그런 기레기들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고요. 절대로 영혼이 있는 기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영혼 없는 기레기, 네, 이것을 괴로워하면서 결국은 파업을 하다가 해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퇴사하거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 그런 분들이 만든 방송국들이 바로 뉴스탑하고 그리고 국민TV인 것입니다. 오늘도 국민TV, 국민라디오의 라디오 진행자로서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또 그만큼의 그 무거운 짐을 의식하고 있는 조합원 소리지기 손병희와 함께하는 나란히 가잖아도 김청환. 이분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천재입니다. 이런 분들을 질투하면은 정신건강이 안 좋죠. 음악가로서 말이죠. 아직도 젊은 에너지를 가지고 자신의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이스를 치는 분이랑 저는 좀 알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첫 곡으로 나눴던 5월의 노래 3, 여기서 베이스 기타를 친 분이 바로 김창완 밴드에서 베이스를 지금 치고 있군요. 최원식 씨. 어쩔 수 없는 추억의 한 부분을 약간은 쓸쓸히 회상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드렁컨 타이거의 곡은 모두 분위기가 좀 달랐죠. 그죠? 신청곡 올라온 대로 한번 그렇게 선곡을 해봤습니다. 소녀님, 그렇죠? 네, 잘 들으셨죠? 폴코님, 김창완 밴드의 신곡 이미지를 치면 잘 들으셨죠? 문광님 출첵하셨고요. 아름다워님, 정태춘의 서해에서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찌 이런 일이는 꽃다지의 민들레처럼을 신청해 주셨고요. 가온가라님 출석해 주셨습니다. 대모님, 네. 미친 기타님, 한동안 F샵에서 많이 놀았는데, F샵 코드는, 그러게요. F샵 코드를, F샵 메이저인 그런 곡을 많이 쳤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참 애매한 그런 코드인데요. 그죠? 기타 초보자에게는, 짚기도, 왼손으로 기타 코드를 짚기도 힘든 그런 코드인데 말이죠. 예. 서태우님, 바람이 엄청 부네요. 맛점들 하셨나요? 예. 이렇게 바람이 엄청 불 때 자전거 타는 건 참 쥐약입니다. 제가 강변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오늘은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바람이 제대로 불 때는 정말, 특히
봄이 힘들어요, 봄에. 봄바람이 상당히 세잖아요. 강변에서 부는 바람. 올 때 맞바람 받으면서 힘들게 오고 갈 때는 좀 편하게 가는 그런 편입니다만 계절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바람 방향도. 다크 신사님, 병영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자, 5월 26일입니다, 오늘. 내일까지는 5월에 대한 노래들을,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계속. 왜 내일이냐? 바로 1980년 5월 27일 새벽에 도청에서 마지막 항전하던 시민군들이 사살당하거나 체포돼서 광주에 유대했던 5월이 끝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5월 27일까지는 광주에 대한 얘기도 하고 노래도 선곡을 합니다. 이 저항을 풀고 모두 항복을 하기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됐을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나 그 안에서 있었던 시민군들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지막지했던 학살을 딛고서 다시 일어서려면 끝까지 항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이 어린 소년들은 집으로 보냅니다. 너희들은 살아서 역사를 증언해야 된다. 그리고 자원자들로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죠. 이들이 탈취한 무기들은 예비군 훈련소에서 탈취한 거기 때문에 카빈, M1 같은 9세대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 쓰던 그런 낡은 무기였던 것이죠. 이미 1980년 그 당시에는 전군이 M16이라고 하는 월남전 때 도입하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 돌격소총으로 쓰고 있었던 그런 최신 무기로 모두 장비하고 있었죠. 그러니 화력에서도 상대가 안 되고요. 잘 조직된 훈련을 했었던 그런 그 현역 군인들이랑도 상대가 안 됐죠. 실제로 그 당시에 대변인으로 마지막 도청을 사수했었던 윤상원 열사 같은 경우 이런 분은 아예 총을 발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뭐겠습니까? 난 너희들을 참아 쏠 수 없다. 내가 대신 죽어줄 수는 있다. 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과 그의 둘불야학 후배였던 박기순, 항쟁 이전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이 두 분의 영혼 결혼식을 나중에 가족들이 올려줍니다. 그것을 형상화했던 그런 극이 있었는데 거기에 님이라는 행진곡이라는 노래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F샵 코드 얘기가 또 나왔나요? F샵 마이너에서 파워 코드 후리다, 펜타토닉 돌리다 등등 하면서 놀았다고요? 이게 그 전문 용어입니다. 파워 코드라는 것은 락에서 쓰는 코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드 6줄을 모두 연주하는 게 아니라 위에 2-3줄 정도를 강력한 터치로 두꺼운 피크를 사용해서 연주하는 그런 주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펜타토닉. 예. 민들레처럼 이 노래는 1992년 대선 이후에 많이들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결국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말을 갈아탄 김영삼 후보가 당선이 되었잖아요. 범민주 단일 후보로 김대중 후보를 열심히 밀었던 그런 민주 진보 세력들의 상실감이 아주 컸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왔던 민중가요들은 바로 이런 애잔하지만 그 안에 슬픔을 딛고 일어설 힘을 만들어보자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동지애를 강조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전화 카드 한 장 같은 경우가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해 대선 때 인연을 맺었던 서청년노래단 조국과 청춘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죠. 예,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늘 2부요. 2부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최동호의 스포츠당. 오늘은 축구의 기원과 월드컵의 탄생 배경에 대한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그 축구 월드컵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축구랑 월드컵이랑 도대체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역사를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솜니아님,
이렇게 읽으면 맞습니까? 네, 참 서정적이네요. 민중가요. 슬프지만 아름다워요. 하셨습니다. 데모달님, 한국 민주화 운동사 유일의 무장투쟁 5월 광주 시민항쟁 하셨습니다. 문희정님, 우리 중전마마시네. 네. 제가 습관처럼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중전마마께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니까 소희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쥐약 먹은 당님, 청주공원 공사장에서 발견된 안매장 6월 420여 고 기사를 읽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그렇죠. 사람의 그런 인명, 그리고 사람의 그런 시신을, 함부로 매장, 어떤 이유가 됐던 함부로 매장했다가 이것이 공사장에서 발견됐다는 이런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죠. 네, 이것에 대한 연구를 확실히 좀 연구자들을 좀 찾아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붉은 늑대님, 2주 동안 몸살, 목감기를 연달아 맞이하니 힘드시다고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이 감기라는 게 점점 독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지난 겨울에 한 달 사이에 감기 2번 걸렸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적은 처음이었는데 특히 2번째 걸렸었던 몸살 감기는 정말 대단했었어요. 가장 아팠을 때가 다행히도 주말이어갖고 방송하는데 지장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사람만 독해지는 게 아니라 감기, 인플루엔자도 점점 진화해서 독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감기가 말이죠, 돼지한테 전염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병들 중에는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로 인해서 가축으로부터 전염된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대요. 감기는 돼지한테 전염된 거래요. 돼지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참 신기하죠? 동명천재단주님, 병희님 출첵이요. 그런 의미에서 레미제라블 OST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걸어놨습니다. 데모달님, 누가 내 닉네임 갖고 뭐 장난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셨습니다만 뭐 한자가 좀 없죠. 네. 출석 체크용 생방도 듣는 여유로운 날이라고 노르웨이의 숲, 노르웨이지안 우드 그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틀즈의 노래 제목이죠. 노르웨이지안 우드. 그리고 이것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제목으로 또 각광을 받았었고요. 노르웨이지안 우드는 주요 히트곡은 아닙니다만 존 레넌이 중기에 만든 명곡 중에 한 곡이죠. 시타라고 하는 인도의 악기가 도입된 조지 해리슨이 배워서 연주한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여기는 국민 라디오. 레미제라블. 어렸을 때는 이건 뭐 회개한 도둑 얘기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이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의 그 와중에 벌어졌던 다양한 인간상을 다룬 역사소설의 의미도 있는 그런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을 프랑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의 근거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한때는 전 유럽을 나폴레옹 시대 때는 전 유럽을 호령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 이런 것도 프랑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중에 하나지만 무엇보다도 혁명을 통해서 전제 왕권을 타도하고 공화정을 이루어냈다는 그런 드높은 자부심은 바로 이런 문화예술의 곳곳에도 스며 있는 것입니다. 노틀담 드 파리, 이것도 프랑스가 미국의 그런 헐리우드의 브로드웨이식의 뮤지컬에 대항하려고 하는 문화적 자존심을 걸고서 만든 그런 뮤지컬이기도 하죠. 거기에도 보면은 민중의 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할애가 돼 있죠.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대학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전원 연행됐군요. 11시 30분께 종로구 청와대 앞 도로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져라, 김기춘 비서실장 파면하라 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는 거군요. 청와대 앞에서 김 비서실장 파면 등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펼치고
성명서를 배포하려 하자 경찰은 병력을 투입, 곧바로 전원 연행했다. 대학생들은 경찰을 피해 연행 직전까지 김기춘을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겁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대학생 6명을 연행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공권력 어느 때보다 좀 엄격해지고 있죠. 제가 오늘 공유해온 어디서 퍼온 사진 기사 내용인데요. 요걸 한번 좀 읽어볼까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 내용이라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2006년 12월 26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난달 22일 전국 13개 시에서 벌어졌던 한미 FTA 반대 시위 때도 공권력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광주에서는 시청 대형 유리창 40여 장이 깨졌고 대전에서는 도청 담이 무너졌다. 시위대는 경찰 방패와 방송모 등 진압 장비를 빼앗아 불태우기도 했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할 때마다 우리의 경찰은 너무도 너그럽게 대응한다. 말이 좋아 너그럽다는 것이지 경찰이 공권력의 행사를 포기한 듯한 모습이다. 가장 큰 이유는 현 정권이 심정적으로 경찰보다는 시위대 편을 들기 때문이다. 운동권에 뿌리를 둔 권력의 핵심 인사들은 시위에 관대하며 심지어 반정부 시위를 벌일 경우에도 이를 감싸고 도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평택의 미군기지 반대 시위에는 직접 참여하기까지 했다. 불법 폭력 시위라 해도 시위대가 죽거나 다치면 여지없이 경찰에 책임을 묻는다. 경찰청장도 속절없이 날아간다. 이러니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지고 죽봉으로 찌르고 심지어 신화까지 쏟아부어도 경찰 지휘부에 외치면 그냥 차라리 맞아라는 것일 수밖에 없다. 시위대가 다칠 경우에 대비해 시위 진압 전 의견 가슴에 이름표를 달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오는 정권이니 경찰이 위축되지 않으면 비정상이다. 상당히 악의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때는 시민들을 졸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의 시위, 이것은 다양한 의견 표출의 하나로 봤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보다 좀 과격해지더라도 경찰들이 능동적으로 폭력으로 맞대응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시위대를 과격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다혈질인 정상적인 나라였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얌전하게 촛불만 들고 뺑뺑만 돌다 가겠습니까? 고마워할 줄 알아야죠.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일부가 청와대로 진입하려고 한단 말이죠. 가장 신사적인 태도로 그들을 막아야죠. 막다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착한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국민으로 두고 있다는 거. 눈물 열출가님, 월요일이 오길 기다려요. 국민 라디오 생방 들으려고요. 뉴스도 듣고 음악도 듣고. 그렇습니다. 손병이 나란히 가지 않아도. 네. 오전 오후를 통틀어서 반방송 빼놓고 말이죠. 유일한 음악방송입니다. 특히 1부는. 2부는 또 다양한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이야기하는 시간. 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않고 출첵합니다. D-9일 비움의 미학님. 저는 서울 시민이고 강남 구민으로서 시장은 좀 덜 걱정되는데 교육감, 구청장 정말 걱정됩니다. 강남구청장, 서울시 교육감. 아니 주식 투자의 규제면은 증권회사 고문으로 가시던가. 그리고 성공학 개론을 여러 권 쓰고 그랬으면은 인기 있는 강사로 다니시면 되지. 자녀를 둘이나 외국에서 유학시킨 분이 박 시장님의 박원순 후보님을 따라서 네거티브를 안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런 분이 서울시 교육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좀 공부를 좀 중간 정도 했었던 그런 분이 서울시 교육감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네. 너무 잘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재능이 모자라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튼요, 그렇습니다. 국민 라디오